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이신가요? 가난하신가요? 저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썼던 말버릇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말버릇이란 그 사람이 매일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말버릇이 불행을 초래하는 부정적 언어로 가득하다면 우리들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일이 꼬이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재수없는 일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버릇을 장착하게 된다면 행동도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바뀌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기운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성공적인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하는 일에 불만을 토론하고 하는 일마다 본인만 꼬이는 것 같고 가드빛에 허덕이면서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또는 남들 부럽지 않은 부를 이루었지만 그 부를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그나마 있던 돈도 도망가게 만드는 최악의 6가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해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메모하시고 평소에 내가 쓰고 있던 말투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혹시 내가 쓰고 있던 말투였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가난을 보려는 말 6가지 중 그 첫 번째, 나는 늙어서 글러먹었어. 여러분의 현재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2023년 올해 6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본인의 나이에서 2살을 뺀 나이가 본인의 실제 나이라고 합니다. 1살에서 2살 젊어지셨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나는 아저씨라서 안 돼. 나는 아줌마라서 안 돼. 나는 늙어서 안 돼.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단골 멘트들입니다. 혹시 이런 말버릇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1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운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운을 놓치지 않았고,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방망래 할머니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라는 마음으로 컴맹인 저는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난 아재라서 안 돼. 컴맹 주제 무슨 유튜브야? 라는 마음이 지배를 했다면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뭐뭐 해서 안 돼. 이런 말들이 좋지 않은 이유는 그 말들이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뇌는 몸에 있는 60쪽의 세포들에게 명령을 내려 진짜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에너지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사라진 열정과 에너지는 우리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같은 또래 중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는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나이가 몇 살이건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수능을 마친 20살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뇌에서는 20살에 어울리는 몸이 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세뇌된 뇌는 세포들을 열심히 움직이게 만들고, 그렇게 몸의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몸이 점점 젊어지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관한 연구는 수많은 뇌과학 연구진과 대학의 교수들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스스로도 변화가 놀라울 만큼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제 나이보다 10살에서 15살 정도 더 어려 보이는 것입니다. 부킹녀들이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는 젊다, 나는 이제 20살이다 라고 말을 수시로 뱉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체는 정말 젊어집니다. 말 습관의 힘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놀랍습니다. 두 번째, 별론데. 여러분, 친구가 맛집이라고 해서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별론데 라고 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일부러 추천해서 간 식당인데 굳이 별론데 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맛있게 먹고 덕분에 맛있게 먹었네 라고 말하고 그냥 다음부터 가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친구가 나를 생각해서 검색하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은 맛집인데 내 한마디
아 별론데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식당을 예로 들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아 별론데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면 정말 별로인 친구나 별로인 일만 꼬일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나쁜 사람이나 상대방의 예의 없는 행동에 속으로 이런 시옵비옵 새끼, 기억 새끼 라는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한박씨, 무한파, 28대손, 양반 가문이라 육두문자를 16년째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말 중 제일 나쁜 말은 아이 나쁜 사람아 입니다. 육두문자란 육담 따위에 저속한 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육담이란 저속하고 품격이 낮은 말이나 이야기를 뜻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스러운 육두문자를 쓰거나 좋지 않은 언행을 행한다면 그 말들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또는 욕설로 인해서 시비가 붙어서 큰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버스가 막 떠나는 이러한 사소한 일에도 아 짜증나네. 아 되는 일 하나도 없어. 같은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5분 뒤에 버스가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본인의 말버릇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뜻대로 되지 않는 불운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와 같은 말을 되뇌이면서 부정적인 에너지에 끈을 끊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5초 안에 곧장 기분을 전환시켜야 좀 더 발전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별로였나요? 정말 최악이었나요? 우선 정말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나쁜 우리의 말버릇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어쩌면 좋지. 여러분, 이 말도 여러분들의 단골 멘트 아닌가요? 이제 점점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계룡산 폭포 밑에서 3년간 폭포를 맞으며 수련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훤히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중년분들이 이 일 어쩌면 좋지 라고 하며 당황을 하면서 호들갑을 떱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스스로 위축이 되어 아무런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물론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지? 어떡하지? 와 같은 말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말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 말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지라는 말에 이렇게 하자. 어떡하지라는 말에 저렇게 하자. 라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만 전환시키면 어쩌지 싶던 일에 대해 재미있게도 뇌가 스스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당황하면 머리와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나아가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고민의 소용돌이에 빠져 신경쇠약에 걸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고 습관화시켜 놓으면 분명 멋진 대책이 떠오를 것입니다. 네 번째,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단골 멘트입니다. 우리 애가 걱정이에요. 친구 때문에 걱정이에요. 일 때문에 걱정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걱정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이런 말을 면밀히 살펴보면 실은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표현이므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 대신 믿고 있어. 당신이라면 잘할 거예요. 믿어요.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그만큼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또 실패하는 건 아니지 걱정이야. 고백했다가 차이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막연한 걱정이 떠오르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생각들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괜찮을 거야. 진심으로 믿어. 다섯 번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반자동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힘을 내도록 하기보다는 피로감을 더 주는 말에 불과합니다. 왠지 해서는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을 억지로 고생해서 끝내느라 수고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수고했어, 고생했어와 같은 말보다는 오늘 정말 멋졌어, 오늘 정말 좋았어 라는 인사가 훨씬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오늘 또 잘했어, 내일도 힘을 내야지
하고 의욕이 샘솟게 마련입니다. 6번째, 바빠 죽겠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바빠요. 없는 살림에 먹고 살려니 정말 바쁘네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쁜데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일 때문에 바쁜 것은 매우 행복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더욱더 말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바빠서 힘드시겠어요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면 이렇게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요, 힘들지 않고 진심으로 즐겁게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들 멋진데요, 파이팅입니다 라고 응원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난을 몰고 다니는 말투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늙어서 글러먹었어. 별론데 어쩌면 좋지. 걱정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바빠 죽겠네. 이러한 말 대신 오늘 알려드린 말의 비법들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고 습관화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가난을 막아줄 것입니다. 말이란 정말 신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어둡게도 또 밝게도 만들 수 있으니 말입니다. 나의 밝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긍정적인 말로 본인 스스로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이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오늘 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덕분에 이제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은 언젠간 부자가 될 것입니다.